특히 겨울철이 되면 건강 관리가 참 힘들잖아요. 네.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도 많이 높아지는데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어깨가 참 많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깨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게 되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폐도 조금 활동을 폐도 좀 활동이 느려지고 네. 호흡기 또 그 소화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소화기도 잘 안 된다. 근데 움츠러들죠. 문제는 이렇게 근육을 움츠리게 되면서 어깨 움츠리게 되면서요. 네. 어깨에도 이제 무리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가 너무 아프다. 겨울 지나면서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 충돌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오늘 충돌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깨 충돌증후군.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충돌증후군이라는 말 자체가 네. 부딪힌다는 의미를 포함되어 있거든요. 부딪힌다고? 예, 그러니까 충돌 자체가 부딪힌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네. 사전적인 의미가. 어깨를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팔을 이렇게 들고 내리거나 아니면 돌리는 일이 그 대부분의 그 어깨 동작을 차지하게 되는데, 예. 잠깐 어깨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깨는, 뼈 사이에 힘줄이 놓이는 그런 그 구조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깨를 쓰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노화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나 일을 통해서 많이 쓰다 보면은, 뼈 사이에 있는 힘줄이, 충돌이 되면서 손상이 옵니다. 예. 손상이 된다는 의미는 그 힘줄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그 염증이 오거나 이제 부분적인 파열이 되는 경우인데 실제 이건 저희가 수술할 때 찍어놓은 사진이 되는데 예. 약간 이렇게 너덜거리게 손상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충돌증후군에 있는 어깨 동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초기 단계고요. 좀 전에 보셨던 것이 이게 조금씩 진행이 되면은 손상의 정도가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 보시는 것이 힘줄 부분이고 이쪽이 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 증상이었을 때는 크게 아프지는 않은 건가요? 아니죠. 초기 단계부터 통증이 있긴 있지만은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강도가 예, 높아지는 통증도 거예요? 좀 심해지겠고 통증의 양상도 이제 좀 불편함이 더 이제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제. 그럼 조금 전 이제 화면에 본 예. 초기에서 조기까지 가는데 예. 여기 좀 심해진 상태잖아요. 예.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그 환자 상태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은 예. 병이 그 발생이 돼서 힘줄이 손상이 되는 데까지는 보통 1년, 2년 안에는 저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자면 안 처음에는 되죠. 조금 아프긴 하지만 뭐 참아 하면서 나중 게 1년 있다가 그야말로 어른들 말씀하시는 예, 고질병이 되는 상황이 큰 병이 되는 되죠. 건데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질병이 되면 참 그때부터는 정말 더 큰 문제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치료하기가 더 힘들겠죠. 예. 우선 어떤 증상이 네. 있는 걸까요? 그 첫째는 통증인데요. 그 통증 자체는 앞에나 옆에나 뒤에 다 올 수가 있는데 주로 팔을 움직이고 사용을 할 때 이 그 전외측 앞쪽하고 바깥쪽 쪽에 통증이 주로 올 수가 있는데 이런 통증은 손을 이렇게 높게 그 들거나 내릴 때 돌릴 때 통증이 주로 올 수가 있고요. 예. 네. 좀 더 이게 진행이 되면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벗었을 때 특히 브래지 할 때 통증이 더 심할 수가 있고요. 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하기가 힘들다거나 움직이지 못하시는군요. 예, 이제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밤에 자다가 아파서 잠을 깨거나 뒤척이고 특히 이제 옆으로 자는 버릇이 있는 분들은 잠을 잘 못 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통증에 대한 것들이 가장 불편하다. 예, 이렇게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예, 예. 질환들이 많이 진행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까? 퇴행성 질환이긴 한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퇴행성 병이라는 거는 많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늙어야 이제 오는 거로 알고 있지만은 이 충돌증후군 자체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50대부터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비교적 일찍 오는 그 퇴행성 질환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쓰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네. 아니면은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예를 들어서 그 라켓 운동, 배드민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운동이나 아니면 투구, 야구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 네. 쉽게 올 수가 있는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관절이 유연한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분들이나 정말 많이 젖혀지시네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것보다 더 쉽게 일찍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손가락을 이용해서 또 유연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이 본인의 그 손을 쭉 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자기 팔에 이렇게 붙여보거든요. 해서 엄지손가락이 팔에 이렇게 평행이 되거나 붙는 분들은 관절이 상당히 유연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관절이 유연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손을 쭉 편 상태에서 손가락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서 손가락이 팔과 평행이 되는 분들 또한 관절이 유연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행이 된다고요? 이렇게? 저는 좀 최지연 선생님은 지금 그 관절이 유연한 분은 아니니까 충돌 증후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몸이 둔하긴 한데 오히려 질병에는 면역이 있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살짝 걱정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떤 조금 검사가 간단한 건지 아니면 조금 까다롭게 뭐 MRI 찍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나빠진 경우에는 MRI 검사도 하긴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에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대부분 임상적인 진단이 됩니다.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것은 그 엑스레이 촬영한 사진인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진단한다고 그래서 모든 엑스레이 촬영이 다 그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사진은 같은 환자의 사진이거든요. 이건 일반적으로 찍는 그냥 어깨 사진이라면은 옆에 있는 사진은 충돌 증후군을 확인하기 위한 그 특수한 사진이 되겠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하얗게 그 뼈가 자라 있고 경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 사진에는 그런 그 병변 소견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매끄럽고요. 그래서 그쪽을 볼 수 있는 특수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진단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요즘에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초음파 소견이고요. 우측에 보이는 것은 초음파로 인해서 염증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진단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찾아내는 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병이 점차 진행이 되고 통증이 심해지고 주사나 약물을 통해서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가 MR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I보다는 MRA 검사가 더 진단에 정확한데 MRA 검사는 관절에 조영제를 넣고 촬영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그 충돌 부위의 사진이라면은 이쪽에 보면은 힘줄이 좀 달아 있죠, 얇죠. 그러면서 위쪽으로 손상이 돼서 약간 그 뼈도 좀 자라 있는 그런 MRA 사진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저는 궁금한 게 치료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치료는 충돌 증후군 잘 될까요? 잘 됩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염증을 치료하고 통증을 치료하고 또한 충돌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운동이나 일 같은 걸 좀 자제한다면은 충분하게 초기에 치료가 되고 환자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통증부터 온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통증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 초음파를 진단도 하지만 치료에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양의 그 주사를 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많은 주사량을 썼었거든요. 또 자주 놓았었거든요, 주사를. 요즘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를 놓다 보니까 적은 양의 그 주사를 이용해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덜하고 주사도 자주 안 놔도 되는 그런 좋은 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 동반돼서 요즘엔 체충격파 치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체충격파 치료는 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의 염증을 치료하고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는 그런 그 최신 그 의료 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요즘에는 도수치료를 교육을 받은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그 손으로 치료하는 도수치료가 많이 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깨 뭉쳤을 때 어떠세요? 아주 편안하고 일단 그 마사지 받는 느낌으로 그렇죠. 편안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게
노골노골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예, 예. 임상 결과가 있네요. 예. 저도 좀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예, 예.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예. 많이 쓰면 뭉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도수 치료라는 걸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충돌 증후군이 있게 되면 염증하고 통증도 있으면서 관절도 굳고 근육도 경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도수 치료를 이용해서 굳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활성화시키면서 그럴 수도 있군요.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도수 치료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네. 주사 치료, 또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법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 완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치료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노화와 관련되어 있고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염증이 치료가 되고 통증이 치료가 되는 이것이 손상된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이미 꽤 진행이 된 경우 아니면은 치료를 해서 효과는 봤지만은 통증이 계속 남아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심줄이 점점 이렇게 그 손상이 돼서 궁극에는 파열이 되는 그럴 수 분들은 있죠. 끊어지고. 수술을 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수술적인 치료는 절개 없이 관절경으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예. 주 수술 내용은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뼈가 좀 자라 있거든요. 예. 뼈를 제거하는 그런 네. 수술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절개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럽고 그럼요. 몸도 이제 그렇죠,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받잖아요. 예, 예. 관절경 수술이 그래서 참 굉장히 예, 예.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예, 예. 하는데 관절경 수술 좀 말씀해 주세요.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관절경의 모식도인데요. 과거의 수술이라면 절개를 하지만 요즘에는 관절에 이렇게 카메라를 넣어서 이건 실제 수술하는 사진인데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의사가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크게 그 수술한 부에 부담이 없거든요. 이렇게 관절경을 이용해서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요. 보시면 이쪽이 그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서 뼈가 자라 있는 거거든요. 네. 뼈가 이렇게 자라서 심줄을 건드린다면 꽤 아프고 조직도 손상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궁극에는 이제 수술하기 전에 염증하고 조직이 손상된 것을 이렇게 다듬어내서 네. 충돌이 안 되고 염증도 치료할 수 있게 예. 그런 그 수술 그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확실히 관절경 수술을 하면 수술의 그 부위가 상처 부위가 훨씬 더 작아지나요? 그럼요. 뭐 점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칼 들어가는 그 지름이 한 1cm 내외거든요. 그것이 한 두세 개 이렇게 뚫는 거니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나면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보이지도 않죠. 네. 정말 장점들이 많을 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이제 첫째 흉터 안 남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관절 수술 자체가 뭐 흉터가 안 남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아니겠지만 흉터가 안 남으면 첫째 좋겠고요. 네. 아무래도 초기에 수술하고 나서 염증도 덜 생기고 출혈도 적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고요. 예.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해상도에 카메라를 넣어서 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병까지 해도 진단이 되고 치료도 또한 할 수가 네.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뭐 네. 재활과 관련해서도 네. 그렇고요.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요? 모든 병이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한다면은 치료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암같이 아주 그런 중한 병도 초기에 진단을 내리면은 제대로 그 치료돼서 완치가 될 수가 있듯이 어깨 그 충돌증후군도 마찬가지거든요. 충돌증후군은 나이가 먹으면 누구나 다 오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면 바로 관절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병이 더 커지기 전에 네.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수요일 건강 클릭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어깨 그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님께 자세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